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크리스마스 휴정이었던 거죠? 예, 휴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휴정 안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전통적인 공휴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요일일 경우에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을 쉰다고 합니다. 대체 공휴일 예.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장으로 어제 26일 다 미국 쉬었습니다. 시장이 쉬었습니다. 채권이고 뭐 원자재고 선물이고 주식이고 다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시카고 상품 시장 이런 데도 다 쉬었네요. 다 쉬었습니다. 네. 우리는 왜 대체 공휴일 어제 안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전통적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설날 추석은 대체 공휴일을 하지 않나요? 네. 다른 공휴일도 다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 날 쉬었던 것 같은데 특이하네요.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를 내면서 끝나서 그래도 장이 열렸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오늘 어쨌든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또 매크로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지만 매크로 논쟁은 물가에서 그 경기로 움직이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 실적들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우리가 뭐 2분기, 3분기 또는 내년 실적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측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나올 4분기 실적이 그 1월부터 발표가 될 건데 1월부터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적 각 주요 기업 각 섹터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한번 보고요. 또 연초 등락률은 어땠는지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결국 이제 실적과 PER이고 또 그 성장과 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크로하고 마이크로를 전부 다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지금 그 S&P 500의 시가총액이 한 35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50개 기업 정도가 50% 정도 차지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 18트릴리언 정도 차지하는데 그 한 50개 정도를 추리면은 부동산은 그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 업종은 빠지고요. 나머지 대부분 업종의 주요 기업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지표들을 좀 가져왔고요. 소위 말하는 그 메가캡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초거대 기업들을 좀 가져오셨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상위 50개 정도의 어떤 사이클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해 나가다 보면은 각 그 섹터, 각 국면에서 섹터나 기업별로 좀 리밸런싱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KBS 머니올라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서학개민 분들이 많이 사신 종목들 뭐 테슬라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를 지금 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에 대한 그 투자 의사 결정은 결국 이제 이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린 이제 금리의 향방도 있겠지만 금리의 인상이 이제 내년 상반기로 이제 피크아웃 된다면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철저하게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PER이 뭐 21배 그리고 테슬라도 23배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R들이 되게 많이 착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가 내년 시장의 반등이든 횡보든 아니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든 이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꿰차고 있어야 될 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블룸버그 데이터를 참고를 한 거고 네. 여기에 질적인 어떤 판단은 배제한 거고 네. 시장에서 철저히 보는 컨센서스 위주, 그러니까 숫자 위주, 계량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각 섹터별로 주요 기업들의 마켓캡하고 마켓캡의 비중, 그리고 EPS, 조정 EPS를 기준으로 했고요. 네. 매출. 미국에서는 이제 EPS를 먼저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주주들한테 결국 들어가는 몫이기 때문에 네. EPS를 먼저 놨고요. 그리고 매출, 그리고 연초 이후 등락률, 12개월 포드 PER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매출과 EPS가 늘어나는 기업들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네. 뷰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빨간 음영으로 좀 칠해왔고요. 그래서 IT부터 보시면은요. IT에 일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보시면은 일단 IT가 섹터에서 제일 큰 비중이죠. 예, IT가 섹터에서 제일 큰 비중입니다. 예. IT 자회수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의료, 건강관리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EPS가 한 6, 7% 정도 이렇게 네. YOY로 빠지고요. 그리고 매출은 플랫 정도, 마이너스 1%, 2% 이 정도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굉장히 막 감이 크게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시장에서 YOY로 보는 시각 자체는 요 정도, 약보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요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가 다 아시겠지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실적 자체가 마이너스가 심하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 주가 하락을 유도하진 않는다. 네. 다만 그 시장의 눈높이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는지, 더 잘 안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기업들이 주는 실적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그 전후로 주가의 등락이 있을 것 같고요. 요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네. 우리 보면 카드로 보이지만은 이제 결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류를 해서 IT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특이하죠. 여기 보면은 4분기에 10% 내외의 실적이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매출이고 EPS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리오프닝이나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걸 미리 알았겠죠, 시장에서도.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을 보면은 주가 성과를 보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4%로 상당히 선방했네요.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이런 어떤 턴어라운드 강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또 21%, 15% 이렇게 EPS와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라클, 시스코, 그리고 어도비, 그리고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이 4분기로 실적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뭐 전년에 뭐 기저도 있는지 뭐 어떤지 뭐 특별 요인이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EPS가 62%로 4분기에 느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62% 늘고 매출도 YOY로 9% 늘어나는데 주가는 현재까지 연초 이후 49%나 빠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이 EPS랑 매출이 이번 4분기 예상치. 4분기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프리뷰입니다. 예. 이번에 1월 달에 이제부터 실적 발표가 쭉 나오는 1월 거죠. 중하순부터 하죠. 네. 그 중하순부터 발표될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그러면 여기 블룸버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셨으니까 이 EPS가 62% 증가한다라고는 이게 하나의 컨센서스라고 보면 컨센서스입니다. 되겠네요. 블룸버그에서 각 기관의 수치를 모아서 그 집계한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소비재 보시면은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 불편하게 했던 테슬라부터 일단 보시면요. 네. 테슬라 조정 EPS가 4분기에 45% 정도 증가하는 거로 돼 있고요. 아유, 그렇게 예. 매출도 좋겠네요. 44% 증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주가는 연초에 65% 하락을 했는데 이 이제 숫자만 보면은 많이 증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도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항방이 또 갈리겠죠. 그리고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 지금까지는 사실 이 그 45%, 44%그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 약간 성장 자체가 둔화되는 거로 컨센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극복해야 될 거는 시장의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시각을 좀 깨고 내년에도 이 정도 40% 내외 또는 30% 내외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EPS 증가가 45% 나오면 예.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그 PEG 개념으로 보면 예. PR이 45배가 되어도 45 나누기 45면 1이기 때문에 예. 주가가 비싼 게 아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실적 성장이 200%씩 증가할 때는 PER이 200배였어도 예,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EPS 증가가 일단 4분기에도 45%나 예. 된다라고 컨센이 잡혀 있는데 이 수치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예. 결국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보완하고 싶은 거는 서스테이너빌리티거든요. 네. 지속성. 네. 과연 이제 30% 40%의 실적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 가시성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200% 성장할 때 PR이 200배였어도 주가가 올라왔고 PR이 80배였을 때도 예. 80% 성장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PR이 22.7배란 말이죠. 예. 그럼 22.7배란 말은 지금의 45% 성장이 앞으로는 이제 22%대 이 정도로 성장이 이제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내후년까지의 기존의 이제 성장 전망치보다는 이 PER은 그것보다는 덜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판단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신경을 잘 못 쓰고 테슬라에 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의 성장이 예전만 못할 거야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이 PER에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고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의 이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얼마나 원래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성장을 이끌어내면 연 평균 성장률 30% 이상 성장을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그러면 22 나누기 뭐 33 하면 예, PEG가 67이 되는 거거든요. 0.67. 예, 이러면서 또 저가 매력이 생기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아마 그런 모습일 건데 아무튼 테슬라가 PER이 22.7배를 보리라고는 예, 생각도 못했는데 PER이 지금 아무튼 이번 4분기 실적 예상치 성장률보다도 지금 거의 절반에 거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 굉장히 핫했던 홈디포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이제 굉장히 좀 슬로우했는데 매출 1%, 조정 EPS 2%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요. 맥도날드 굉장히 꾸준한 기업이고 올해 사실 피스토비즈 쪽에서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매출은 한 5% 줄고 EPS는 한 9% 느는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올해 상당히 힘들었는데 구글이 일단 연초 대비 3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많이 빠졌네요. 예, 그런 가운데 지금 15.2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5%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조정 EPS는 한 15% 정도, 18% 정도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원래 통신 서비스에다가 다른 이제 플랫폼을 합친 그 섹터이기 때문에 원래 T모바일이나
버라이즌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T모바일이 그 통신 서비스로 편입이 돼 있었는데 이게 매출이 0%, 조정 EPS 217%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잘 안 보는 종목인데 네. 올해 이제 방어주 개념의 주가들이 많이 선방을 하다 보니까 연초 이후 주가 등락률은 20%가 상승을 했고요. PR은 한 21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매출 7% 드는데 조정 EPS 28% 하락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전히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좀 네.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전통적인 리오프닝이지만 그쪽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올해 주가는 한 43% 정도 빠지고 지금 PR은 20.4배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조속하게 디즈니 플러스가 좀 안정화되면은 디즈니 테마파크 이런 데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도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매출 1%에 EPS 한 61%가 빠지는 걸로 돼 있어요. 아이고 많이 빠지네. 예, 좀 많이 빠지는데 이제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낮게 형성돼 있다는 의미인 것도 같아요. 올해 이제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은 5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EPS가 60%나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PR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26.7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건강관리 올해 그 선방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건강관리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과 조정 EPS 양호하게 두 자리 숫자 각각 12%, 15% 상승하는 것도 돼 있고 올해 연초 이후 등락률도 그 전체 브로드 인덱스에 대비해서 상당히 그 아웃퍼폼했습니다. 5.8%가 상승을 했고요. 포드 PR은 21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비 같은 회사가 매출하고 EPS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로 돼 있고요. 역시 주가 상승률이 20%.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보면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회사들이 꽤 됩니다. 일라이릴리가 33%, 그리고 에브비 20%, 머크가 46% 이렇게 올랐고요. 머크가 46%나 올랐네요. 머크가 46% 올랐는데 물론 4분기는 뭐 매출 1%, EPS 마이너스 15%지만 PR은 여전히 15배 거래되고 있고요. 그 미국 기업들의 그 건강관리 섹터, 헬스케어 섹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바이오와는 좀 그 클래스가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배당도 보면 뭐 2%에서 3%대 배당도 꾸준히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필수 소비자의 성격의 고배당 주식 그런 느낌이고 또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의 예측 가능성도 좀 뛰어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매출이나 그 이 조정 EPS가 견조한 것도 있었지만 증시의 그 분위기나 성격이나 매크로 환경이 이런 주식들로 수급이 몰리게 한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 보면은 고만고만한데요. 그렇게 뭐 썩 좋지도 않고 썩 나쁘지도 않는데 어쨌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면은 탑라인에서 각각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 EPS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대선 충당금 이걸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JP모건 같은 경우는 조정 EPS가 7% 정도 줄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플랫 정도 기록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찰스 수압 같은 경우가 매출하고 EPS가 각각 17%, 27% 늘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그 금융섹터 중에서 찰스 수압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 마이너스 2.8%로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PER은 한 17배 정도에 거래되면서 다른 금융주들, 전통적인 금융주들
대비해서는 좀 높은데 이 회사 온라인 기반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플랫폼 개념으로 PR 프리미엄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에너지 올해 가장 핫했는데 연초 이후 등락률 보면은 에너지 3개 종목, 그러니까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요 3개 종목이 에너지 섹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는데 그 연초 이후 등락률 50%에서 70%, 그리고 지금 4분기까지는 어쨌든 매출하고 EPS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EPS 성장률이 뭐 2배, 3배, 4배, 5배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익 고점 그리고 매출 고점 이런 것들이 그 내년 1분기로 보면은 약간 감익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4분기 매출이나 이익 요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비제 보면은 역시 그 전통적인 방어 섹터로 전체 지수 대비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제일 대장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매출 4%, 조정 EPS 마이너스 2%. 대체로 보면은 그냥 한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PER은 22배에서 한 31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각각 그 종목의 지금 멀티플을 보면은 역사적 PER로 보면은 거의 고점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요? 예, 고점 수준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가치주 방어주로서의 올해 역할은 상당히 충실히 했다. 만약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다만 이제 향후에 어떤 매크로 변수라든지 또 그 이거를 대체할 만한 최근에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작용을 하면서 턴어라운드 주식들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대체제가 나오면은 필수비제는 조금 요 정도의 어떤 그 캐파 가지고는 조금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재 보면은 요 잘 안 보는 좀 그 S&P 500에서 존재감이 좀 미약한 종목인데 올해 보면은 존디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농기계 만드는 회사, 농기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27%나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매출도 32%, 조정 EPS도 88% 4분기에 느는 거로 지금 컨센이 형성이 돼 있고요. 실제로 그 실적이 되게 좋았다, 그죠? 예,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뭐 농기계 쪽에 테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 실제로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꿈뿐만 아니라 당장 EPS 증가가 뭐 88%나 나오고 매출이 32%나 증가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온 딱 그런 주식이네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좀 적정하게 거래되는 15.5배 오히려 뭐 S&P 500 밸류에이션보다도 좀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재 기업하고 유틸리티는 그 50여 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좀 시총이 좀 작은 섹터라 가지고 린데라고 하는 기업인데 화학 기업인데 요 기업이 지금 매출 1%, 조정 EPS 5% 정도 성장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는 선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9%. PR은 25.5배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뭐 듀퐁 뭐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50개 상대적으로도 맞습니다. 유틸리티 보면은 그 넥스트 에너지가 여기 뭐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독보적이고요.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는
매출 29%, 조정 EPS 20% 이렇게 상승하는 거로 돼 있고 연초 이후도 지수 대비로는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9.8%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를 한 10개 정도 보셨는데 네. 올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피할 수 있는 업종, 네. 방어 업종 그리고 뭐 필수소비자 업종 뭐 이런 쪽으로 갔던 그런 특징이 뚜렷하게 주가 상승률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부분하고 향후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지속성 그리고 그 시장 색깔의 변화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변곡점에서 특별히 좀 바뀌게 되면은 여기 이런 어떤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자료를 좀 잘 간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33% 정도 빠져 있거든요. 예. 나스닥은 33% 빠졌고 S&P 500이 지금 한 21% 빠져 있고 그리고 다우가 한 8%에서 9%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났어요. 예. 그렇게 심하게 나타난 게 왜 그럴까?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지? 그동안은 항상 최근에 10년 동안 보면 뭐 나스닥이 항상 대장주 역할을 했고 시장 조정시마다 나스닥이 오히려 좀 덜 빠지고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올해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이제 금리가 6.5% 정책 금리가 6.5%였고요. 그때 당시 이제 고금리에서 성장주가 무너질 때 2001년도 2년도 이때도 보면 지금처럼 딱 다우가 강하고 반면에 나스닥이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성장주가 그 고금리로 무너질 때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공격적인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소위 말해서 디펜시브 또 스탁으로 뭐 꼭 가치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치주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착하다 보니까 가치주로 도망가고 그리고 디펜시브 스탁이라는 방어주로 도망을 가고 고배당 주식으로 도망을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펀드 내에서도 리밸런싱을 많이 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올해 보면 우리가 좋아했던 많은 투자가 분들이 좋아했던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테슬라 그리고 뭐 유튜브 보시면서 그죠 구글 같은 주식도 되게 좋게 생각했었지만 알파벳도 뭐 40% 가까이 빠지고 메타 같은 주식들도 65% 소위 말했던 2년 전에 빵 주식들 그동안에 이 주식 시장을 견인했던 한 5년 10년 동안 이 빵 주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다이어트가 싹 된 느낌, 다이어트가 된 느낌이고요. 우리 최상무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자 내년도 금리 상황은 어떻게 될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면 성장주들은 이제 다이어트가 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금리가 빠르게 다시 내려온다면 이런 성장주들이 또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 대한 성격이 올해만 특이하게 나타난 장이 아니라 그 성장주에 대한 거품이 빠지던 그런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올해 이 시장에 정리해 놓은 이 표를 갖다가 저장을 해 두시면 나중에 또 유용하게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사이클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제 하나의 표로 보시면은 그 56개 기업이고요. 18.3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요 56개 기업의 그리고 S&P 500 기업의 51%가 설명이 되고요. 분기 EPS 매출의 가중 평균인데
이걸 이제 분기 EPS를 가중평균 해보면은 YOY로 이 56개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EPS 성장률은 0.61%가 나왔고요. 분기 매출은 2.15%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썸을 해보면 이제 거의 이제 플랫한 상황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머지 뭐 한 450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뭐 왜냐하면 이제 이 섹터별로 대표 예. 기업들을 다 정리해 주셨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섹터별로 이익의 방향성이나 예, 매출 맞습니다. 증가율은 거의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막 그 공포스럽고 네. 힘든 상황일 텐데 실제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숫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계속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속 추정치를 바꿔나가는데 어쨌든 지난주 네. 금요일까지 그 올해 4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시장의 뷰는 대충 매출은 한 2% 성장 YOY로 EPS는 한 0.6% 성장.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심적인 공포만큼 그렇게 숫자가 막 세게 빠지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지난 분기에도 보면은 대체로 한 60%에서 70% 내외에서 분기 매출이나 이익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기업들의 컨센서스하고 실적의 괴리도는 일부 이제 큰 기업들의 완전 쇼크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올해처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됐던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썸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완전히 이제 심리가 바닥인거나 공포로 갈 만한 그런 정도의 숫자는 지금 관찰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 분기 예. 제가 최 상무님이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해 주실 때마다 약간 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달러 초강세 현상으로 인한 예, 맞습니다. 해외 매출에 예. 그 기존 환율 대비해서는 실적이 얼마 나왔을 건데 예. 지금 강달러 때문에 예. 그만큼 이익이나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이에요. 예. 네, 한동안 계속 1,400원에서 머물렀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예. 예, 달러가 다시 약해지면서 예. 그 다국적 기업들, 예, 멀티내셔널 기업들의 그 해외 매출이 예. 상당히 다시 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난번에 나이키에서도 보셨듯이 탑라인하고 바텀라인의 그 환율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네. 10% 내외 정도 됐었잖아요. 각 그러니까요. 기업별로. 네. 그것만 뭐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10%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은 나오게 되는 거죠. 애덥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물론 또 그거는 있습니다. 예. 지난 분기에서 봤던 실적에서 이번 분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 예. 특히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걸 보다 보면 확실히 이제 굿즈에 대한 예. 부분은 떨어졌는데 예. 반면에 이제 서비스에 관한 소비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기업들 실적에서 분명히 이 굿즈를 파는 재화를 파는 쪽의 매출은 뭐 계속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 줄어들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이번 소비자의 컨섬션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 확실히 서비스 쪽이 훨씬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아는데 알아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냐, 네. 반영되지 않았냐, 네.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인식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요 표를 또 그 저장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게 4분기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네, 프리뷰니까 이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만큼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이 숫자랑 다르게 어떻게 나오는지 요 프리뷰 숫자랑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고요. 지난번 6월 달에도 FOMC 회의 전에 주가가 6월 14일 저점을 치고 그러고 나서 6월 말 7월 이렇게 8월 초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닝 시즌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했고 그 전에도 보면요. 뭐 4월 달 뭐 등등 이래 보면 다 어닝 시즌에 컨센을 상회하는 최상무님 말씀하셨듯이 한 70% 정도는 다 상회를 해요. 예, 맞습니다. 한창 장 좋을 때는 77%, 80, 78%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1, 2분기에 반등장이 만약에 있다면 이 어닝에 대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어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4분기 프리뷰 어닝에 대한 프리뷰를 딱 정리해서 보셨습니다. 다음에는 요 표에다가 옆에다가 뭐 배당 수익률 정도 알겠습니다. 하나 넣어 놓으셨으면 아까 그런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이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거의 다 좀 고배당 주식이었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